대기업 미래전략팀이면 실세인가요? 사실 원래는 실세였거든요. 원래 실세인데 최근에 실세는 전통적인 실세가 이제 원래 그 미전실이라고 하죠. 미전실이었는데 이제는 비서실로 좀 비서실 중심으로 재편된 분위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략팀이 실세였는데 예전에 이제 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비서실 중심으로 비선으로 많이 움직이죠. 대기업도 그렇고. 뭐 공공기관은 똑같아요. 공공기관도 대부분 비선으로 움직이고 비서 라인이 없으니까 공공기관 비서를 못 쓰게 하니까 대부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기관도 라인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라인이 무슨 뭐 부정부패 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라인으로 대부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기획이라 붙어 있으면 대부분 그쪽 라인을 타죠. 전략을 타고 있으면 그쪽 라인을 타고 대부분의 그 관리자들은 거기를 한 번은 거쳐야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누구 승진시킬 거 같냐는데 한번 보죠. 팀 내에서 할 줄 업무 제일 다양함. 남의 업무 지원차장님. 대비 완성시킨 프로젝트 많음. 이 대비 완성시킨 프로젝트 많음. 코럼 대처럼 평범. 이름 빨리 치는데 오타같이 자체 커버 가능한 실수가 잦음. 회사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려서 회사 소식 업데이트 늦음. 업무 분장 바뀌면서 팀 내 중요 프로젝트 제일 많이 맡게 됨. 팀장하고 단 둘이서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점도 없어질 예정. 다른 팀이랑 연결된 프로젝트 진행 중. 이번 케이스네. 회사에서 미는 프로젝트. 타 팀이랑 엮이는 프로젝트 하기 전에 전부터 발 엄청 넓음. 일보다 업무 실수가 적고 꼼꼼하고 섬세함. 근데 사실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말 붙은 사람 치고 저는 일 에이스 못 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실 거야. 왜냐면 여기 부연 설명이 좀 붙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착한데 약간 뭔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제 꼼꼼하고 섬세한 붙는 순간 사실 일 자체의 임팩트, 그러니까 파급력이 이게 좀 더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회사에서 미는 프로젝트라 했지만 보면은 이제 중요 프로젝트를 1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팀장도 1위 믿어온 거예요. 사실 이 꼼꼼하고 섬세함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가 남의 문제를 첫 번째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속도가 느린 사람의 대부분 변명이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건데 그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성이잖아요. 꼼꼼하고 섬세해서 그래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꼼꼼하고 섬세해서 3시간 안에 완벽한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실제로 비즈니스는 응급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는 응급 이멀전시가 붙는단 말이에요. 1시간 안에 지금 생사가 갈리는데 3시간에 가장 꼼꼼한 사람이 어디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꼼꼼하다는 말을 붙이는데 내일 가르기 엄청 심해서 팀장이 타 업무 지원 요청해도 기어이 안 함. 거 보세요. 제가 여기 보지도 이거 지금 미리 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여기 문제 하나 생겼죠. 지금 프로젝트나 이전 프로젝트에서 무임승차였던 소금통.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분이 그 중요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겠어요? 업무 분장 바뀌면서 콜센터를 관리하게 됨. 콜센터 2팀장으로 전달되는 프로세스. 콜센터 규모는 작은데 콜센터 관리로 팀 내 다른 사람들이랑 더 엮일 예정. 일은 군말 없이 해오는데 너무 내성적? 존재감이 없고 리더십고 있고 성격 좋은 것 같은데 적도 많이 만들었더라고. 이일까요? 당연히 1위죠. 과장은 장난? 꼼꼼한 사람이 과장이랑 위에 장으로 진급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소연을 받는 자리고 하소연을 받는 사람들은 실수는 밑에 사람들이 다 커버해 주는 거고 위에 사람들은 큰 방향 그리고 자신의 책임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임승차였던 소문 돈 사람을 어떻게 과장 승진 명단에까지 올린 거야. 참 이게 이번 같은 분은 제가 못 보신 분이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게 이런 분은 미국 같았으면은 취직 자체도 힘들고 60대에 대해서도 진짜 말단 팀원으로 거의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무임승차가 과장이 과의 장이라는 뜻인데 과정이 어떻게 돼요? 나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런 회사에서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 여러분 임원분들이 꼼꼼하고 섬세해서 되신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리고 그런 분들 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가요.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 자기 일 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지. 그런 임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일감 가져오고 어디 가가지고 큰 공장 계약 해올 수 있겠냐고. 큰 공장 계약이 얼마나 엉성한 게 많은데 그럼 그거 다 처리하다가 10년 지나 임원 계약 1년마다 하는데 10년짜리 공장 계약 해올 수 있겠어? 손 떨려서? 아니 되겠냐고. 꼼꼼한 사람 걱정돼가지고 계약서 사인 쓰겠냐고. 10년짜리 공장 계획 1조짜리 페이퍼에 사인할 수 있겠어? 못해 진짜. 중소기업 출퇴근할 때 사장한테 인사하는 게 맞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인테리어에 따라 달라져요. 사장실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면 멀리 있는 데가 있는데 멀리 있는 데 있으면 굳이 뭐 인사하러 안 가도 돼요. 멀리 있는 데 있으면 뭐 어쩌라는 거지. 근데 출입문 쪽에 있으면 인사하고 가는 게 맞죠. 가는 길에 나도 출퇴근하면 사무실에 있는 동료 상사들에게 인사함. 근데 사장은 별도의 사장실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한 명씩 사장실 앞에 줄 잘 서고 인사하고 출퇴근하는 게 좀 이상해 보여서 그랬었어. 회사 안에 마주치면 인사하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사장실 앞에 줄을 잘 서서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인사를 위한 인사 같아 보일까 거부감 드네. 인사는 내 임의를 좋게 예의라는 것도 알지만 굳이 줄 서가며 인사하는 건 좀 그렇긴 하죠.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약간 인테리어 이게 구조 배치가 좀 괜찮으면 이래도 되고 근데 막 꾸역꾸역 약간 굳이 불편한 구석에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인사하고 다시 나가기 좀 이상하니까요. 그러니까 내부 배치 구조에 따라 너무 좀 줄 서서 인사하는 게 이상하면은 굳이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따로 인사하면 되죠. 그게 아니고 여기 나가는 길문 쪽에 있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따로 방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뭐 인사하고 가면 좋죠. 물 틀어놓고 양치 잘하는 사람은 왜 물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물 틀어놓고 있다고 있어. 물 아깝다 시끄럽다 그런 불편함 말고 진짜 심리가 궁금해. 왜 그런 거죠? 뭐 저는 사실 틀어놓고 사실 않는데 아마 그게 뭔가 흘러가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씻을 겸 어차피 나중에 다 틀어야 되니까 물 틀어놓고 한다는 거는 뭐 개인의 취향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막 너무 아낀다고 더럽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씻어야 되긴 하거든요. 청소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나쁠 건 없다. 근데 양치질 좀 특이하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혹시 아시겠지만 양치질 특이하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좀 깜짝 놀라서 뭐 이상한 것까지 가져와가지고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하시는 분들 막 이상하게 하고 꼭 5분 이상 아니 5분은 어떻게 해. 근데 5분 진짜 긴 시간인데 화장실에서 그걸 꾸역꾸역 하시더라고. 또 점심시간에 다들 모이는데 뭐 물론 그것도 저는 그냥 다 이해해드렸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해하니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멍부 상사와의 의사소통법 제발 알려줘. 멍부는 멍하고 부지런한 상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멍부라고 검색하니까 2020년 그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난 멍부 상사가 일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도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헤어지다 있고 애매한데 차라리 팀장의 리더급이면 그냥 따르겠는데 나랑 다른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어서 멍부인데 나한테 뭘 할 때마다 너무 웃음이 나온다. 물론 나보다 윗사람인 건 맞아. 바쁘긴 진짜 멍바쁨.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안까지 한테 맨날 일 많다. 운적도 많다고 해요. 남일이려고 하니 내일 열심히 하는데 가끔 되게 사소한 일 귀찮은 일 나한테 떠오는 느낌. 그리고 이메일 내용 전화통화까지 지시하는데 그 내용이 받으지 않음. 멍부 기분파 멍부 그레이 알리가는 말이 저를 현실적이지 않아 어떻게 데리고 해야 될까? 나 점심시간 내에 서점 가서 의사소통 방법 책 몇 권 사려고.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다들 어떻게 대처하는지 너무 궁금해. 진짜 부탁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긴 해요. 왜냐면 군대에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군대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분들이 가장 사실 힘든 종류거든요. 왜냐면 이런 분들 또 자기는 되게 유능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제가 굉장히 유능한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유능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뭔 말해도 사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유능한 줄 아는 게 아니라 유능한데 이제 조금 뭐 어떻게 외부 환경 때문에 길을 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해도 먹히지는 않고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뭐 해코자려는 게 아니라 이분 진짜로 이걸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자신의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맹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일이 생기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사실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버틴다. 그리고 1번 버틴다. 버티면서 다른 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 멍부 스타일들은 또 외부 의견에 되게 민감해요. 다수결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이 상사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소통하려 하지 말고 다른 부서와의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해 가야 되는 방법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 빼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를 유도해서 이 상사분의 행동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외국계 공고사직 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답변부터 하면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체가 정리되는, 비즈니스 이제 프로젝트가 정리되면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절대 흔하진 않고, 오히려 외국계가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국계라 해서 요즘 외국계라 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 삼성이나 LG가 훨씬 더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삼성이 훨씬 더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외국계들보다. 뭐 우리가 아는 외국계가 미국 기업이 대부분인데, 삼성이나 LG가 해외 진출한 나라가 어지간한 미국 기업보다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외국계도 한국이랑 거의 똑같이 운영된다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는 무슨 영어로 회의하는 환상, 영어로 회의하긴 한데 삼성이나 LG도 핵심 주요 부서가 많이 회의하니까요. 권고사직도 거의 한국 기업이랑 비슷하게 간다 보시면 문제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외국계라서 특별한 게 지금은 없습니다. 2023년에는 의외로 혼밥 안 좋게 보는 회사 많아서 놀랐음.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 근데 혼밥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뭐 그냥 상관을 안 쓰는 분위기? 내가 6년간 이직 8에서 9번? 굉장하시네요. 그냥 굉장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거 적응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면접 보는 것도 힘들고. 대단하신데 2030 위주 회사가 각계 전투인 편이긴 했는데 여기도 가끔 다 같이, 다 같이 오면 좋고, 그리고 맛있는 데 있으면 맛집 탐방을 대부분 요즘 같이 가죠. 70, 80% 회사가 우르르 으쌰으쌰? 이런 경우 거의 없었는데. 물론 있긴 했는데 그 우르르 으쌰으쌰는 아니었었는데, 점심 문화도 중시하기 때문에 다 같이 먹는다. 특허업계 뭐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혼자 밥 먹는 거 뭐 안 좋게 보든 좋게 보든 그러면 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별로 같이 먹어도 상관없고 혼자 먹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같이 먹으러 갈 때는 조금 뭐 맛있고 훨씬 더 약간 같이 갈 만한 장소를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혼자 먹을 때는 뭐 싸우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가 시켜 먹거나. 외부에서 모셔오는 계약직 임원의 장점이 뭐냐면, 사실 저는 임원은 좀 밖에서 데려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부에 있잖아요. 내부에 있으면 그 약간 그 뭐죠? 시선이 고립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장점을 본 적도 없고 내부 조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약직을 몇 년 하고 가보니까 의무감도 없는 게 맞죠. 연줄, 임원, 내부 사람들 중에 임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고 엄청나게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회사를 잘하는 거랑 그 회사가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능력이에요. 그리고 전략적 능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에 있어서 외부 임원이 훨씬 좋은 경우, 성과도 좋고, 이건 입증된 거예요. 성과도 좋고 플러스 분위기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내부 구성원들 짜증나는 게 임원 승진이 안 된다, 티 하나 뺏어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임원 장점이 훨씬 더 압도적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임원 트랙을 타서 임원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임원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처음 이제 거의 실무나 중간 관리직에 있다가 고급 관리자 한 1년 하고 갑자기 임원 되면 생각보다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하냐 안 발휘하냐에 따라 임원 능력이 갈리고, 대부분 어지간하면 외부 임원이 잘하는 건 사실인데, 물론 내부 임원의 장점이 있죠. 잘 안다, 뭐 이 정도. 내부 프로세스를 잘한다.
그 정도입니다. 왼쪽에 앉으신 분이 어느 날부터 인사를 안 받아줄 때 이러한 일이 종종 생기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주면은 다 티가 나거든요. 더 뭐 어설퍼 보이니까 그렇게 너무 감정적이지 마시고, 팀장이 듣고 오라는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다음날부터 애가 인사하면 안 받음. 아침 인사가 됐건 저녁 인사가 됐건 어이가 없어서 같이 하는 중인데 왼쪽에 앉고 1년 먼저 들어오고 한 살 많은데 나보다 많아. 근데 이러면 1년 먼저 들어왔는데 뭔가 이제 이 글 쓰신 분의 뭔가 태도에서 뭔가 드러난 거예요.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사람들이 갑자기란 건 사실 없거든요. 어느 날부터라는 건. 근데 이런 분위기 뭔지 알아요. 이럴 때는 솔직히 이제 언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긴 해요. 언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확실하게 거의 해결돼요. 대부분. 근데 단점은 자기의 이미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해야지 해결되기 때문에 100% 해결을 보장하지만 100%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리스크를 얼마나, 이미지를 한 10%에서 한 90%까지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를 깎아먹을 때 언성을 높이는데, 이제 언성을 많이 높여봐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언성을 많이 높여보면, 언성을 높이더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성을 많이 높이는 연습을 해본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멍석말이 당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 전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됐으면 누구나 회사 생활 너무 즐겁고 신나고 임원까지 다는데 그냥 쭉 뭐 탄탄대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실제로 회사 생활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쉬우면서 어려워요. 일을 꼼꼼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책임감과 자기만족감으로 빈틈 최소화를 위해 꼼꼼하게 했는데 업무로 뭐뭐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꼼꼼. 근데 이러면 금방 알아차려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해줘야지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남의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치열하게 꼼꼼하게 하긴 하는데 금방 소문이 나는 게, 저 사람 누구 꼬투리 잡으려고 꼼꼼하게 한다, 피곤하다, 이런 소리를 거의 한 반나절도 안 돼서 금방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치명적이에요. 사실상 조직 생활이나 회사 생활에서 피곤한 사람 이러면 벌써부터 상상이 가질 거예요. 상상이 가. 그런 사람들은 에이스인 적도 없고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보면 또 피해의식이 좀 있고, 그러면은 사실 오래 롱런하기 힘들죠. 돈도 잘 안 벌려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매출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매출이 안 나면 더 치명적인 게,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관계, 인간관계로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평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또 행동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또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다 티가 나요. 공무원들 자꾸 워라밸 이야기했는데, 워라밸 있다는 사람들은 읍면동이나 일정한 부서에나 존재함. 사실 일이 많아서 워라밸 따윈 즐기 어려움. 공무원 워라밸 그렇긴 해요. 이건 맞긴 해요. 중앙부서로 갈수록 굉장히 바쁩니다.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 수준이 거의 단순 사무. 가보는 것도 돈 많이 모음. 생각보다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아요.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제 읍면동 일정부서. 그러니까 노는 거는 읍면동이 놀고 욕먹는 것은 중앙부처가 욕먹는, 그렇게 조금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약간 일 어려워도 솔직히 일부러 일 어렵다고 인정해주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못된 심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공무원분들의 인기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할 사람이 어느 정도 적어지면 밸런스를 맞춰질 것이라 생각돼요. 공무원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하고 일이 많다, 뭐 다 알죠 솔직히. 원래는 중앙부처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읍면동도 솔직히 요즘 그렇게 또 쉽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다 사람들이. 왜냐면 알게 되면은 비난할 거리 하나 사라지니까. 과대과로, 그러니까 과 진짜 과장할 때 그 과대과로 업무 요청한테 관심을 외우고 하냐. 귀여워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늘 우리 과에서 하는 일 중에 다른 과 협조가 있어야 실제가 포함된 일을 협조 요청하려고 다른 과를 갔는데,
다른 거 간단 간식 같은 거 주셔서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실력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드립하는데 간식을 주면서 부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이 간식에 진심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간식에 진심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식의 위대함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회사 생활에도 실제로 유리해요. 진짜로. 왜냐면 그 간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거든요. 어떤 사람 간식 사고 오면 진짜 기가 막히게 사와서 한 분 벌써 생각나실 거예요. 저 사람 그 어디 갔다 올 때마다 기대된다. 진짜 저 사람 먹는 간식 그것 때문에 회사 나간다. 진짜 회사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솔직히. 저 사람 뭐 사와가지고 왔을까 두근두근 되거든요, 실제로.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진짜 간사해. 왜냐면 내가 무슨 뭐 간식으로 휘둘릴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맛있는 간식 계속 사오면 그 사람 얼굴만 보게 돼 있어.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게 뭐냐, 간식을 주면서 부탁하네. 그럼 부탁하면 되지. 이걸 또 자기도 생각해도 어이없었으니까 올렸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이 다 알면서 그랬겠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간식이 솔직히 뭐 어떤 사람들 중요하니까요. 좋게 좋게 해결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무 중 상사 감시. 혹시 다른 회사들도 상사가 직원 감시하나요? 저희는 물론 자리 구조가 그렇게 된 거 알지만, 그러니까 자리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리 배치. 팀장이 하루 종일 뒤에서 저만 보고 있어서 숨이 막히네요. 매 거래마다 메신저 보내고 이러쿵 저러쿵 하나 전부요. 저희 회사 특징이라고 사내 직원분들 위로해 주시는데 못 참겠어 준비 중입니다. 사내 분위기 의견 부탁드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역시 자리 구조가 중요한데, 자리 구조도 물론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치해놨겠죠.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감시하는 데는 이제 없다 보여요. 공공기관도 감시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일반 제가 근무했던 기업들 중에서 감시하는 곳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어떤 곳은 좀 특이한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다. 뭐가 없다? 감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좀 웃기고요. 감시를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뒤에서 보면 근데 솔직히 보는 사람도 피곤할 텐데 대단하긴 하네요. 이걸 또 보고 싶은지. 보직해임 당한 사람한테 그룹장 팀장님이라 불러, 아니면 그냥 프로님이라 해. 나는 예우한데 여러분은. 사실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뭐 자유긴 한데, 어지간하면 그룹장 팀장님이라 불러주면 좋아하시죠. 어지간 이렇게 부르고, 뭐라고 하면 그때 이제 프로님이라 부르는데, 뭐 보직해임이라는 게 사실 기분이 되게, 저는 사실 보직해임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분이 뭐 좋지는 않죠.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성가시게 하는 건 있죠. 성가시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보직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보직장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여기서 얼매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또 그 뭐 동정하는 듯한 그거 하면 더 애매해지는 거 아시죠? 더 민망한 상황 오기 전에 그냥 최대한 좋게 먼저 불러준 다음에 뭐라 하면은 밑으로 내리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사무실에 손톱 깎는 사람 이해 노이해. 조용한 사무실에 딱딱거리며 손톱 깎는 사람을 사무실에서 깎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용하면 조금 그렇긴 하죠. 근데 원래 그 옛날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무실 안에 손톱 깎는 사람들 나오죠.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원래는 괜찮은데 너무 딱딱거리면 좀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손톱 깎을 공간이 없긴 해요. 그 뭐 가끔씩 집에서 하면 가장 괜찮지만, 또 집에서 하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하면 시간이 절약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밖에 나가서 뭐 공원 벤치 같은 데 나가서 깎아야겠죠. 어쩌겠어. 분명히 뭔가 자기 딴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깎을 텐데. 근데 이런 것까지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손톱 깎기 하루에 한 번씩 깎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들리는 거 이렇게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사람이 힘들다. 말 안 통하는 나르시스트. 주변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일 안 한다고 사람들한테 소리지르는 패급. 일토스보다 하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제멋대로 상대방 탓만 하면 걸핏하면 일 안 하겠다 협박하는 패급. 그런 패급과 절친이고 회사 내부 담당자들도 업무도 구별도 못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능력자들한테 전체 회의에서 일을 한다고 관리자. 모셔온 능력자 한 명 대사 있다. 올해가 몇 번째인지. 열면토와 같다. 이쯤이면 나와있는 내가 패급인가 싶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한국 사회에 좀 몇 개 있긴 한데, 사회라기 하기엔 어떤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긴 한데, 이제 이런 회사가 생각보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요즘에는 오래 버티진 못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너무 또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쳐버렸다. 근데 뭐 신경 쓰지 않고 어차피 회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회사라는 게 뭐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회사 일이라는 게 또 그렇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능력자가 나가면 좀 안 됐지만 우리가 좀 바꿔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솔직히 이분들도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 안 하는 경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인지해주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직서 일주일, 2주일, 정답부터 말하면 짧을수록 좋고 당일도 괜찮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당일 해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당일날 내버리세요. 회사 입사하고 이제 1년 더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1년간 지켜보니 계속 물가야 되고 서로 반은 나쁜 회사 뭐 그렇게 하는데 30명 정도 그만둔다 해요. 되게 많이 그만뒀네요. 인수인계할 게 2주 남기고 하지 말고 1일 하세요. 1일. 월요일날만 하고 금요일 퇴사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만 하고 월요일날 퇴사해도 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약지 양식 보면 퇴사할 때 나라에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라는데 사인해야 퇴사.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일 다 처리했다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 퇴사하면 돼요. 짧을수록 좋아요. 참고로 일주일이라고 하면 일주일, 2주일 있으라고 하면 일주일. 제일 짧은 순서대로 하면 되고, 인수인계는 해주는 거지 그게 뭐 강요가 아니에요. 인수인계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인수인계 뭐 할 사람도 없다면서요. 할 사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이럴 땐 뭐 인수인계 해준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에게 좋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나가는 게 최고다. 상사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이번에 회사 측이 바뀌면서 상사랑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야근을 계속하게 되고, 상사는 같이 하는 게 좋다는데 결국 내가 일을 다 하고 있음. 너무 화가 나서 참다가 내가 둘이 업무 50대 50으로 나눠서 하자고 했고, 내 업무 끝내고 제가 짐 할 게 없어 먼저 간다니까 한손 쉬어서 같이 좀 하자. 성격을 다 버린다. 근데 읽기만 해도 상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비슷비슷해요. 사람 보는 진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상사분들이 이런 건 있어요. 아무리 그 세대 갈등이 있는다 하더라도 상사분들이 예전 회사 생활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분들과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본 마음은 그렇게 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설령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진짜 나쁜 사람은 그렇게 없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마음보다 악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오늘 한번 만나는 사람 모두한테 신경질을 부려봤다 하면 한 3명한테 부리면 힘이 빠진다니까요. 진짜 그거 가능한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냥 약간 좀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경우에 그냥 언니가 챙겨주겠지 이러고 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소문이 나요. 열심히 하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뭐가 가능하냐면 해결이 어느 정도 저절로 되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척만 지지 않는다면. 상사와 번역기가 있는데 뭐 대부분 알겠지만
뻔한 비꼬기인데, 비꼬기.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상사분들 중에 옛날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중에 솔직히 문제가 뭐냐면 남 비꼬는 걸 자신의 권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일도 뭐 들고 있는 일도 많지 않을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솔직히 서로 피곤하죠.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꼬는 거 재미 들린 사람은 솔직히 답도 없는데, 이제 솔직히 이런 말이 들어오면 비꼬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회사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한 번 비꼬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서 남는 게 임원 승진이 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임원이 돼가지고 뭐 개인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개인 기사한테 비꼴 시간 있겠어요?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임원들이. 그러니까 어중떠중하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비꼬는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비꼴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너무 오래 많이 다니면 그 사회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과 동일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꼬기 시작하면 회사에서나 비꼬들 이렇게 웃어주지, 어디 뭐 대리가 과장한테 웃어주지, 밖에 나서 비꼬면 바로 뭐 한마디 날라오죠. 애티튜드가 안 좋은데 같이 일해야 할 때, 근데 그 상대방의 애티튜드를 자기가 정하게 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타 부서랑 협업 중에 같이 프로젝트 맡게 된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도 일은 계속 해야 돼. 근데 그 사람 태도가 너무 뭐가 없어. 본인 부서나 본인이 잘 보여야 되는 거래처 사람들에겐 친절한 것 같은데 협업하는 사람들에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본인이 맞다 납득이 안 가는데 일 넘기는 것 같은데도. 코옥이라는 좋은 마음에 본인인데 해서 해줬더니 그쪽 부서에 난 크로스 체크 안 하겠다고. 전체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너무 뭐가 없어서 기분이 나아지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해주는 게 좋아요. 대부분 회사 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최고예요. 더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고 받은 만큼 돌려주기. 좋게 받으면 좋게 돌려주고, 나쁘게 받으면 그만큼 나쁘게 받아야 돼요. 근데 감정이 실리지 않고 정확히 계산해서, 이게 가장 좋아요. 뭐 괜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주기로 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이 애티튜드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주말에 뭐 했는지 묻는 거 편한 사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이제 재미난 일이 없으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인생에 재미난 일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재미나게 지내보려는 거죠. 먼저 주말에 신난 일이 있거나 재미난 일을 얘기하는 경우 나도 있긴 한데 굳이 남한테 안 묻고, 사적 영역이니까. 근데 그걸 묻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의 표현이겠지만 왜 이렇게 불편하냐. 특히 뭐 아저씨들 뭐만 하면 내 답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경험을 다 엮어서 찍었거든. 귀엽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긴 게, 특히나 사람들이 말하는 회사와 사적 영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 좋은 뭐라 그래야 되죠? 좋은 직무, 좋은 회사, 좋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게, 왜냐면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회사와 일이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려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뭐 나중에 독립을 하려 해도, 당연히 독립을 하려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 자체가 계속해서 재밌어야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주말에 뭐 했는지 묻는 거 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많이 힘들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어쨌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완전히 합쳐지는 그 경지에 다달라야만 약간 일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는 약간 어색하고,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장난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좀 있으면 좀 거슬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긴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밑에 직원이 어제 지방 출장을 갔다가 1박 숙박 안 하고 뒤늦게 올라와 집에 복귀를 했어. 근데 회사 지출상 오늘 하루 정상 근무해야 됐지만 편의상 오늘 오후 3시쯤 들어가라 했는데 점심시간에 사라지더라고. 이거 선의를 아기로 들어온 것 같은 거에 좀 괘씸했지만 그러려니 했지. 다음부터는 이런 편이 없을 거라 다짐했고, 이런 거 함부로 들어도 결국 내 잘못이 되는 거지. 당근과 채찍? 근데 이것도 또 후배 밑에 직원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이럴 때는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일단은 1박 숙박 안 하고 뒤늦게 올라와 집에 복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런 어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배려 준다 하더라도 1박 그냥 하는 게 그냥 마음 편해요. 그냥 내 하루 좀 시간 좀 쓴다. 괜히 말 넣을 바에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 좋은데 저 올라와 버렸으면 하루 정상 근무 오후 3시쯤 들어가라 했는데 점심시간에 사라지더라고. 점심시간에 사라져도 뭐 오후 3시나 점심시간에 비슷비슷하긴 한데 뭐 서로 이제 기분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편의라기보다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건데 뭐 이게 뭐 안이 꼽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지간하면 저는 올라오신 분을 조금 이제 하겠어요. 올라오신 분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출장 많이 지방 출장을 많이 가보실수록 이제 이게 보는 눈이 커지면 무조건 1박 숙박하고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요. 서로 편의를 봐주니 많이 실랑이가 없기 위해서. 근데 이분도 이렇다고 해서 뭐 기분 상할 건 없고 당근과 채찍 이것도 좀 웃기긴 하죠. 이거 가지고 당근과 채찍 고민하게 되면 사람이 웃어 보이는 거 아시죠? 옆에 사람은 뭐 3시? 점심시간? 저희 고민될 일인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웃어지니까 좋게 좀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또 이것도. 직장 생활하면서 다툰 적 없냐? 참고로 저는 많이 다툰데 많이 다툴수록 유능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오늘 다른 팀분과 다른 팀분이랑 언성을 좀 높였는데 뭐 괜찮아요. 그분이 상사 이러면 좀 애매해요. 근데 괜찮아요 사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 나는 입사한 지 이제 1년 되어 가는데 신입이 나댄가 싶기도 하고. 근데 다투는 건 좋긴 한데 근데 다툴 상대를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다툴 상대. 그러니까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렇다. 잘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완벽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다툼에 들어가야 돼요. 다툼 다음에 뭔가를 찾아내려 하지 말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다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마지막에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는 장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마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는 자신이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다툼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다 완성된 다음에 다툼에 들어가면은 불편한 일도 없고 사람들이 참 유능하다. 자기 할 말 똑부러지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다툼 스타일이 준비된 다툼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 마음씨가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다툼을 머릿속에 상정하지 않고 늘 미러 이미지처럼 이미지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다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과 다툴 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이 이 사람의 강점이고 약점이고 그리고 자신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따락 떠오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기는 걸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투는 건 좋은데 다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다투도 되는데 다투기 전에 준비하고 다투라. 이게 정답입니다. 천사병 걸렸는데 일 못하는 사람 뭐 생각나시는 분 있겠죠. 3년째 같은 업무 단순 반복하는데 얘나 다른 부서 사람들은 얘가 이렇게 일 못하는 모르고 손해보여서 좀 당연히 알죠. 아는데 왜 하냐, 왜 안 말하냐. 자기도 이렇게 일 못할 때 욕먹을까봐 실찰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고 일머리 없어도 난 못 참는다고 할 정도로 도덕적 오래감에 빠져서 고결하다 착각함. 처음에 나도 잘해주다가 거리두고 있는데 이런 애들 어떻게 돼야 되네. 잘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일 못한다고 너무 뭐라 할 건 없어요. 일 못한다고 뭐라 할 건 없어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를 일하러 간다? 회사를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새로 고침 누를게요. 멈출 때가 있는데 회사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회사 뭐하러 가지죠? 회사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회사에 있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데 여러분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 제대로 안 했잖아요.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회사는 왜 일하러 간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처럼 다니는 거예요. 학교 잘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회사도 잘 다니잖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회사 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 간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짜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이 가장 큰 치명적으로 회사 생활에 단점으로 작용해요. 왜냐면 짜증을 사람들이 느끼거든. 과도한 업무 그리고 뭐 동료들
바쁘고 지친 일상의 회사도 가정도 어느 하나 지킬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마인드 컨트롤한 노하우. 근데 약간 사명감을 가져야 되긴 해요. 약간 직업 정신을 가져야 되면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긴 해요. 직업 정신. 내가 이거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한다. 이러면 솔직히 막지 못하죠. 사명감 가진 사람들 그리고 티가 확 나요.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매장을 갔을 때 화물며 음료수 하나 사러 갔을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편의점 직원이 있는데 진짜 빠글빠글해요. 제가 이걸 몇 번 말했는데 편의점 사장님들이 뭐 그게 아니다. 편의점 뭐 물론 편의점은 목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꼬는데 뭐 목이다 뭐 너가 무슨 뭐 저기 오지에 해두면은 뭐 될 거 같냐 한데 돼요. 실제로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돈 잘 버시는 분들은 돈 잘 다 버니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딱 티가 딱 나요. 여러분도 매장을 가면 여러분이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사명감 인정하는지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자신의 귀인하지만 진짜 진또배기들은 내부로부터 단단하면 외부 환경을 잘 바꿔버려요. 그냥 사람이 에너지에 동화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일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사람 옆에 딱 붙고 이런 사람이 임원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세상 다운됐는데 집에 가면 기분 나는 거 다 그러죠. 회사에서 세상 다운됐는데 집에 가면 기분 나는 거 다들 그래. 기분 좋은 척. 근데 기분 좋은 척은 안 하긴 해요. 근데 뭐 집에 가면 기운이 늘 나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집에 기운 나는 걸 회사에서도 기운 나는 걸로 연결시키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기분이 좀 다운됐다가 업되는 것조차도 몸에 약간 무리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최대한 기운 나는 거를 유지한 다음에 집에 가서도 그 기운을 계속 유지하고 또 쉬고 그 다음에 회사 가서 계속 좋은 기운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실력이고 어떻게 보면 체력이죠. 그런 거를 좀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앞서서 말했듯이 또 너무 억지로 다운됐으면 그냥 약간 차분하게 있으면 되죠. 억지로 좋은 척하면 더 힘이 드니까 억지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물 흘러가듯이 기운 생기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회사에서 임원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일 자체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원이 돼요. 생각보다 권모술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음. 너무나 일 자체를 사명감이니까 그것마저 권모술수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권모술수 써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도 그럼 쓰지 그러셨어요. 대부분 임원 되시는 분들은 일 자체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 진짜 많기 때문에 권모술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권모술수로 했으면 임원 힘들다고 말 안 하죠. 권모술수 뭐 유치원생도 쓰는 건데 뭐 군대에서 뭐 그렇게 뒤에서 뭐 수군수군 되는 걸로 될 수가 없는 자리긴 해요. 물론 이제 운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을 보고 많이 배우는 점이 많긴 해요. 그런 걸 보면 많이 배운다. 자기 관리 측면에서나 아니면 일 자체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건 그런 걸 배우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정말로. 회식 빈도 한 번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요. 최근 영업직으로 이직했는데 회식이 일한 지 2주 동안 4번 예정돼 있고 뭐 나쁘지 않은데 기본 4시간씩? 기본 4시간 좀 심한데 뭐 어쨌든가 뭐 잘 먹겠죠. 자기 돈 안 내는 그럼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밥 먹는 거 좋아해서 영업직이라 이런 건지 중소라서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에만 있다가 회식 처음 해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도망가는 게 맞을까? 현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회식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분은 되게 스트레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근데 뭐 2주 동안 4번이면 솔직히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출근 요건 조금 약간 심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시간이 되게 기네요. 기본 4시간씩은 조금 또 심하긴 한데 가장 좋은 거는 한 2-3시간이 가장 좋은데 2시간 반 정도? 회식을 하는 이유는 알겠거든요. 저도 회식 좋아하는데 4시간 뭐 해야 4시간이 지나가지? 뭐 그렇게 또 재미있는 분이랑 있으면 회식 즐거운데 4시간 하시는 분들 치고 솔직히 재밌는 분 많이 못 보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요즘 회식 빈도
국민 룰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 국민 룰인 것 같고, 뭐 금요일 아니면 점심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요일 아니면 수요일 뭐 이렇게 해서 월요일 하는 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것 때문에 근데 이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회식 때문에 이직한다? 그건 조금 약간 어디 가가지고 기억에 남겠죠. 아, 최근에 후배 관리 그리고 말단 지원 관리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은데, 내가 이거 완전 젊은 컨설팅으로 나서야 되나 생각될 정도로. 근데 이게 사람들을 많이 안 다뤄보셔서 그런 건데, 보죠. 나는 중간 관리자인데 한 살 차이 말년 대리가 있는데 같이 일하기 매우 힘든 스타일임. 인사남 그냥 완전 쌩감. 이유는 업무 메일 포워딩할 때 메인말 띡 보내길래 메일 전달드립니다. 이런 멘트 당연히 없음. 간단한 코멘트나 히스토리 적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했다가 난리 나더니 이유 인사 안 하더라. 아, 여기서부터 약간 꼬이기 시작했네요. 이러면 좀 힘들게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죠. 업무적으로 필요한 말 있을 때 결제 주세요 등으로 단톡에 호칭 없이 말함. 결제권은 나한테만 있음. 개인 메신저는 호칭 부르기 싫어서 안 하고, 급할 때는 김영희 과장님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함. 상사한테 이름 석자 부르는 거 처음 봄. 근데 솔직히 부르는 데 많긴 하거든요. 업무 진행 상황 확인이나 결제 시 필요한 내용 물었는데 잘 모르거나 듣기 싫은 내용이면 키보드 쾅쾅 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제가 바빠서요. 사장님한테 똑같이 해서 몇 번 지적받았는데 못 고치. 모든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고, 스케줄 관리 안 되면 한 달짜리 일을 꼭 마지막 날 야간에서 겨우 마무리. 야간 거의 매일 함.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최근 이슈는 감사기한 딜레이 및 제출자를 잘못 인지해서 알려줬더니 난리치다.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난리침.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함. 아니 이거 회사 사람들이 보살이긴 한데, 사소한 실수가 잦으면 첨부 파일 누라 오탈자 등. 증거 자료에 있어 3명 남. 나한테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리더십이 필요하대. 팀장님도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네. 나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리더십, 그렇긴 하죠.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리더십 필요하고, 그렇죠.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리더십 필요하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사실 이분도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 또 다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누군가가 보기 싫으면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남의 싫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일단은 보니까 실수가 좀 있고, 뭐 실수가 당연히 있지만,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좀 민감하게 날카롭게 반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리더십의 문제 제목을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자기 문제이냐고 약간 좀 찔리는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나 자기가 고쳐볼 점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윗분은, 이제 중간 관리자분은, 팀장은 이제 너그러운 리더십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고. 근데 사실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이미 좀 약간 조치 범위를 늦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어떻게 생기냐면, 후배를 많이 받아보지 못하거나 처음 받거나, 아니면 많아봤자 한두 명, 직장생활 직장생활에서 5명 받았다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데. 이러면 이제 관리자 역할을 착각해서, 내가 이제 부하 직원을 부려야지. 부하 직원을 부하같이 다루다가 말씀드렸지만, 부하 직원 부하같이 다루다가 좀 일찍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하 직원은 그냥 부하 직원이라 해서 부하가 아니에요. 부하 직원 부하가 아니라, 부하 직원은 그냥 직원이고, 여러분도 직원이잖아요. 여러분 사장이에요, 사장. 내가 웃긴 게, 여러분도 직원이고 부하 직원도 직원이에요. 근데 왜 부하 직원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그냥 부하 직원은 직원이 할 일을 냅두고 여러분이 중간 관리자나 책임자로서 여러분 책임만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라고요. 대부분 이제 후배를 많이 안 받아보시는 분들 가장 착각이, 혹시나 내가 이 한 명한테 권위가 밀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또 처음이고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한 명, 평생가에 한 명에서 두 명, 많으면 뭐 다섯 명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맡겨놓고 하면 돼요. 괜히 하나하나 코치하려다가 또 난리 납니다. 제가 이런 글을 거의 한 100글 이상 보는 것 같은데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이게 근데 자기가 있을 때는 그게 또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좁은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시면 돼요. 후배 다루는 법 알려달라는 분이 계시네요. 나는 과장급이고 위로 팀장 부장도 있지만 아래로 대리 사원도 있어, 알바도 있고. 요즘 후배 다루는 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게, 물론 그런 부서에 가는 게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3주 만에 후임이 4명이 왔어요. 4명. 레전드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8명이 8명. 4명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 바람에 4명이 제 밑으로 왔는데 꿀이죠, 꿀. 꿀인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했거든요, 군생활도. 그러니까 밑에 분들 많이 다뤄봐야지 그것도 알아요. 그걸 알려면 진짜 시간이 필요해요. 주니어들이랑 나랑 같이 일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각자 자기 거 일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오늘 옆에서 우리 팀에 그림 그려주면서 이렇게 PPT로 한 장 만들어 달라 해서 받아왔거든. 우리 팀 이름. 나한테 만들라고 부탁하기 민망했지 밑에 데리고 와달라고 해서 알바를 데리고 갔어. 나는 뭐 워낙 PPT 많이 만드니까 그냥 발로 오브린 뚝딱 하는데 알바한테 시켰어. 30분 지나도 안 가져오길래 줘보라 했더니 오타며 화살표 하나 또 엉망이 난 거야. 크게 변화 없었어. 좀 민망하더라고. 가이드를 중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었을까. 앞으로 후배들도 케어해줘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함. 이미지인데 좀 엉성해서 다시 보게 됨. 다시 만들었거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시 만들었거든. 이게 사실 사람 안 달아본 사람 특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드는 거. 근데 나이 드신 이분은 과장이지만 과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후임을 늦게 받으신 분들이나 막 회사 생활 통틀어서 후배를 5명 받아보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한테 시키려면 막 믿고 맡기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일은 밑에 분들한테 시키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당해보거나 혹시나 찔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일을 한 다음에 책임을 밑에한테 떠넘겨. 그러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당연히 뭐 후배 달아본 적도 없고 밑에 사람 이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면 다 티나죠. 나이 들어 똑같아져요. 나이 들어도 밑에 사람한테 이 일 못 시켜본 사람 딱 티나요. 딱 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 시킨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냥 욕을 먹던 칭찬을 먹던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프로젝트 나중에 세네 개 되면 관리할 거야. 하나씩 다 3명 밑에 후배 3명이 3명 거 다 해줄 거야. 그럴 수 없죠.